2019년 10월 21일 검찰이 정경심 교수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에서 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길게는 이틀이 걸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구속영장은 24시간 내에 결정됩니다. 그럼 이 하루 정도의 시간 동안 정경심 교수님은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게 됩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만 해도 검찰은 피의자를 일단 철창에 가둘 수 있습니다. 검찰이 친절하게 며칠 전부터 우리가 구속영장 청구할 거니까 미리 연차 써놓으세요 이렇게 친절한 게 아닙니다. 그냥 칩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피의자가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신속히 사회와 격리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반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그냥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서 외부와 차단됩니다.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만으로도 한 사람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통상적인 구속영장은 기각률이 매우 낮습니다. 웬만하면 법원에서 검찰 측 주장을 신뢰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 없으면 구속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정경심 교수님의 구속영장은 되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부터 어디가 이상한지 알려드릴게요. 정 교수님의 공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은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미 공판이 시작됐으니까 다투고 있어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다투고 있어요. 재판이 불구속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이 이미 시작된 사람을 구속영장 치는 건 검찰 측으로선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이미 여론도 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를 비판하고 있고 무리한 수사였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판을 방해하고 진도가 안 나가게 지연시키는 쪽은 검찰 측입니다. 수사 기록에 진술자 이름을 A, B, C, D 이렇게 써놓고 기소장도 허점이 많습니다. 검찰이 아무리 10개가 넘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지만 법원이 이걸 받아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각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 정서적으로 유죄의 낙인이 찍히지만 그만큼 기각이 되었을 때 무죄의 느낌도 주기 때문에 이건 양날의 검입니다. 이렇게 첨예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그냥 쳐버린 건 검찰의 철저한 계산이 있습니다.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검찰개혁을 외쳤던 국민들 모두가 거대한 분노에 가득 찰 겁니다. 이성을 넘어서 감성의 영역으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날 겁니다. 그 분노를 검찰 전체가 아닌 개인에게 돌리는 어떤 작업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개인이 윤석열 총장이라고 봅니다. 이 모든 수사는 윤석열 총장이 허가를 받았고 영장 청구 또한 총장의 허가 없이는 청구되지 않았을 겁니다. 국감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러면 검찰 전체에 대한 개혁 의지가 윤석열 개인에 대한 분노로 분산되면서 윤석열 총장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사퇴가 검찰 개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불쏘시개로 타들어간 이유는 오로지 검찰 개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 분노하면 이건 개인에 대한 분노입니다. 검찰개혁과는 미묘하게 그 방향을 달리하지만 비슷해 보입니다. 윤석열도 검사니까요. 게다가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분노는 결국 문재인 정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윤석열도 검찰개혁의 주체로서 정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 사퇴하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면서 개혁 의지가 있는 총장을 또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검찰이라는 조직 전체가 윤석열 총장을 총알바지로 내세우고 비난의 화살을 살짝 비껴갈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라는 대의는 검찰 조직 전체를 겨냥한 것이지만 이걸 총장 한 사람이 다 맞아주면 조직은 땡큐죠. 게다가 문재인 정권을 공격해줄 자유한국당이 있잖아요.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생각해봅시다. 이것도 열받습니다.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 게다가 구속영장까지도 기각되었으니 검찰 조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이걸 책임질 사람을 내부에서도 찾을 겁니다. 이걸 책임질 사람이 윤석열 말고 누가 있어요? 총장인데. 검찰은 이렇게 구속영장을 치면서 총알바지 하나를 적절하게 내놓고 조직 전체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어떻게 되어도 검찰 조직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책임질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검찰총장이 쿨 MD 발언으로 국감 스타라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술은 들어갔습니다. 윤중천 적대부터 시작해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조사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바닥에 우연은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님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의 판단 미스가 아닙니다. 구속영장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비판의 목소리가 조직이 아니라 개인으로 집중되게 만들면서 동시에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물타기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져야 검찰 개혁을 방해할 수 있고, 검찰 개혁이 실패해야 자유한국당이 다시 정권을 잡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언론은 이미 고소로 자신들과 각을 세운 윤석열 총장을 공격할 명분도 있습니다. 검찰이 바보라서 이렇게 일을 엉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들 개인에 집중하지 말고 전체를 보고 집단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검찰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언론 플레이, 그리고 뭔가 엉성해 보이는 수사, 그리고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는 우연이 아닙니다. 검찰은 개인이 아닌 집단입니다. 개혁을 위해서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구하이뉴스 원재은이었습니다. 안녕!